마지막까지 핵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또 핵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핵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해 유세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에 유세를 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던 중 팝콘을 튀기는 소리 같은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 뒤를 만진 직후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곧바로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트럼프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으며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며 USA를 외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의 테러를 선거에 이용하는 즉흥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지요. 상대인 바이든이 고령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피를 흘리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트럼프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답도 잘 못하고 연신 기침을 하며 목소리에 힘도 없는 노인을 다시 대통령으로 지지할까요? 아니면 피를 흘리면서도 미국 국기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위대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를 뽑을까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겠지요. 이번 사건으로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마음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유세 현장에 등장하면 사람들은 환호하며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벌써부터 마음속에 자신을 슈퍼맨 같은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치 테러 직후 지지층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팬덤이 두꺼운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여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총을 맞고 미국 성조기 앞에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사진 한 장으로 바이든은 완전히 KO패라고 단정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미국 대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적들보다 강하며 절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세운동을 할 겁니다. 당연히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 일면에는 피 흘리면서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미 대선 역사상 이보다 큰 홍보 효과를 누린 적은 없을 정도로 트럼프 측은 아주 호재였던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피격 사건에도 화려하게 등장해 건재를 과시하면 일종의 영웅서사 성격으로 그의 지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변 측근들은 트럼프를 옹호하고 띄우기에 바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피를 흘리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주먹을 들고 싸우자는 트럼프의 용감함과 정의로움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박사들은 트럼프 당선에 68% 확률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70%에 육박한 그의 당선 확률만 봐도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자국 위주의 실리 외교를 하는 트럼프는 예전부터 한국을 왕창 뜯어가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미국 대통령인데 아시아 조그만 나라에게 얼마나 압력을 가할까라고 편안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건 트럼프의 생각과 그의 사고방식을 너무 좋게만 봐서 생긴 착각입니다. 트럼프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가 아닙니다. 완전히 최고급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트럼프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모조리 다 해야 하고 그의 성격 기질은 무조건 자신이 리더, 즉 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입니다. 말이 미국 대통령이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서열 1위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연루되어 있는 온갖 불법 협의와 루머에 휘말려도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미국 최고 상류층의 변호인과 법률 전문인들이 트럼프를 감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자신의 모든 안전장치를 달고 있죠. 사업을 할 때에도 트럼프는 상대방과 공존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뭉개버릴 정도로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아주 계산된 사람입니다. 국제정서상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는 게 예의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해버리고 민망할 정도로 꺼내기 힘든 국제관계 부분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한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가 미국이 지출하는 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목숨 걸고 북한과 중국 위로는 러시아까지 지켜주는데 한국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툭하면 부자나라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코 안 풀고 위험한 지역에 무임승차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일방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지켜주는 미국의 각종 물건을 팔아서 실이익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며 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억울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최강대국 미국에게 반론을 제시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미국의 대통령이 고집불통의 트럼프라면 자칫 잘못 보였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24년의 전 세계 최대의 위협은 트럼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0% 정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핵무장 국가는 아니지만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을 기초로 현재 안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쉽게 표현하면 머리 위로 핵폭탄을 이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가 핵이라는 인류를 멸망시킬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핵을 꺼내들고 총 쏘듯이 아무 곳에나 후려 갈기지는 못하겠죠. 반경거리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위협만 준다고 하지만 핵이 있고 없고는 자신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방위비 분담금을 내뱉는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안에 만회하며 논란을 키우게 되면 한국에서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흥분하고 열받아서 자체 핵무장으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쳐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해야 하고 핵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시작점이죠. 그런데 당장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며 경제 제재를 받는 것과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은 비교 불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굶어 죽던 말라 죽던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폐쇄적인 집단에서 강력한 김정은의 권력에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던 그 시기 입버릇처럼 말하던 고난의 행군이라 말하며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로 원유가 들어오지 못해 기계도 돌리지 못하고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바로 경제 제재로 원유부터 차단이 될 겁니다. 당장 전기세가 5, 6배, 10배까지 오를 수 있으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한국이 비축해둔 유리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두세 달 만에 바로 핵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죠.
여러 가지 핵 원료를 구하고 다시 핵무기로 무기화를 하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적어도 2년은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원유 수입도 없고 모든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최소 2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 핵실험도 해야 하는데 한국 영토 내에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 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해야 되고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거주지의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할 겁니다. 땅값이며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피켓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일부 사람은 핵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강대국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국 핵 전문가들 중에서 한국은 당장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미국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점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4%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가지는 핵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의 논의가 된다면 전문가 사이에서도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논의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막기에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에는 이르다는 말도 있지만 여건이 달라져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독려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신속하게 핵무기를 전력화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